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말 운 좋으면은 기술 이전 계약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을 보셔야 된다. 1월 달에. 지금 그러면 12월 달 조정이 기회다. 최근에 미국 내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텍 기업 주가는 좋습니다.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일라릴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라릴리 묻은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잘 갔죠 올해. 음. 일라릴리가 너무 좋은데 네네. 그럼 내년에 JP모건에서 뭐가 유행을 할 것인가? 저번 달에 제가 뭐 ADC라든가 비만 당뇨 치료제 이런 종목들 소개를 드렸을 때 이번 달 초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CDMO법이 오늘 아침 9시에 나오면서 CDMO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가운데 ADC랑 비만 당뇨 치료제도 좀 차익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오늘 정규작 막판까지 제가 수급 동을 확인했는데 나쁘지 않게 마감해서 밀고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리포트는 나왔더라고요. 좀 올해 이번 달 초에 나왔습니다. 내년 12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 이 리포트를 보면은 12개 리포트를 쭉 나열해줬는데 첫 번째가 CES더라고요. 이제 CES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 의료 AI 쪽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 AI나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CES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1월 12일부터 열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 12월 15일이니까 넉넉하게 4주가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뭐 배당주라든가 일정주를 접근할 때는 약간 매매 잘하신 분들은 2주 전부터 준비를 해도 되는데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넉넉하게 3주 전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아직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발표를 한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남으면은 윤곽이 많이 나오고 윤곽이 나온다는 거는 시세가 나오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온코닉 테라퓨틱스랑 D&D 파마텍, SK 바이오팜을 말씀을 드리고 타픽을 맨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좀 안정성 위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시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원래 신규 상장하면 오버행 뉴스가 이제 좀 겁이 나야 되는데 오버행 기간인데도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종목 소개를 안 드리니까 이거는 매매 잘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당당하게 뉴스를 내놨더라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부터 2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가지고 어떤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중 표적 항암 신약 후보 내수 팔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다.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다른 학회 같은 경우는 그냥 발표만 하고 땡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말 운 좋으면은 기술 이전 계약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오늘도 수급 도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고 D&D 파마텍은 너무 유명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을 드렸었고 저도 예전에 지금 D&D 파마텍이 한 1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D&D 파마텍 4만 원 정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6월쯤 말씀드렸는데 D&D 파마텍은 이미 비만 당뇨 치료제로 기술 이전해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용 이제 경구용 치료제까지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투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D&D 파마텍이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라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트랙 발표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는 삼성바이오사, 셀트리온 너무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요 종목들은 너무 단골인데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아시아랑 태평양을 대표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됐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지금도 일라릴리나 노보디스크 관련해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뉴스 나오면은 D&D 파마텍이 꼭 낙수 효과를 얻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코닉 테라퓨틱스랑 D&D 파마텍은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제가 타픽으로 말씀드릴 유한영인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했을 때 그 기술 이전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재료, 제약바이오 단백질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뭐 ST팜
괜찮았고요. 그다음 뭐 동아소시홀딩스, 그다음에 바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워낙 쟁쟁한 기업도 있다 보니까 후보군에 못 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 잘하신 분들 계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SK 바이오팜이 정말 약간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닉스에 버금가는 CDMO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닉스랑 궤가 비슷하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방 제약바이오 기업들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이 SK 바이오팜에 대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이라는 것은 막 꼬리 위아래를 달리면서 막 흔들리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점진적으로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좀 변동성 선호하지 않는데요라고 하신 분들은 SK 바이오팜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만들고 있는 그 생산 캐파 능력으로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나온 기업들에 대한 원재료까지 납품하는 거를 낙점할 수 있다고 한다면 SK 바이오팜이 좀 낙수 효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탑픽을 유한양행으로 갖고 온 이유는 기자분께서 약간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동의에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유한양행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SK 바이오팜과 유한양행이 아직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여부는 확정이 안 났는데 2025년이라든지 2024년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리는 게 아직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매년 참여했을까? 또 참여하겠지. 이런 내용을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유한양이 보면 지금 실적이 괜찮습니다. 영업이 거의 1,500억, 뭐 2,000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400억, 500억은 이제 비수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의 이제 로열티로 꾸준하게 채워주고 있고 보면 유한양행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이 렉나자를 통해서 캐시카우 만들고 있고 HER2라는 산화표피 성장인자 수용체를 신규로 계약을 하면서 이 계열 항암제도 글로벌 빅파마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비롯한 이런 표적 계열 항암제를 만들었을 때 약간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6에 추사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사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받고 뭐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받겠죠.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박스과 하단부에서 점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한양행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고 추사표를 내놓는 순간 우리는 그때가 매도 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매도 타점이 아니더라도 이제 렉나자발 수주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유한양행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일정으로 매매했을 때 안정적인 건 사실 금융이죠.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정말 주식 초보들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수분들이 하는 거는 제약바이오 행사고 그 다음에 정말 고수분들이 하는 게 증자나 전환사채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전환사채 만기 도래하는 네. 거 막 현금 흐름 체크하면서까지 일정주 매매하시는 분 진짜 고수고 근데 이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행사 따라 일정주로 접근하는데 변동성이 큽니다. 만약에 어떤 일정에서 정말 기계적으로 4주 전에 샀다가 2주에 오르기 시작해서 행사 3일 전에 매도 이런 것들은 원칙이지만 규칙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일정주로 안전한 거는 이제 은행주고 일정주로 조금 중간인 건 JP모건이니까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 단위로 체크하면서 이 기업들이 할 만한 행동을 미리 정리했다가 행동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는 매도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대응 전략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이제 생물보안법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그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합방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그 기대감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더 올리고 있고, 근데 셀트리온은 또 그 기대에 또 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관련도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삼성병원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까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관련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같이 공동 연구하고 뭐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 시밀러 쪽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피스홀딩스가 오히려 조금 더 핫하게 움직이는
그렇죠. 초반에는 바이오로직스가 좋을 거고 에피스가 빠질 거라 그랬는데 예, 빠진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에피스홀딩스 관련된 종목들 이따 좀 말씀 또 드릴 건데 종목 얘기할 때. 근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금리도 아니고 그냥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개별 이슈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제. 16일 날 어제죠. 어제 촬영 일자 기준으로 어제 이제 오스코텍과 아델의 기술 수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계약금 규모만 해도 1,000억 대가 넘었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왔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를 찍었다가 오히려 한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10% 가까이 마이너스 10% 가까이서 끝났는데 좀 오바 했다. 누가요?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과하게 팔았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바이오 회사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투명하게 알려라. 빨리빨리. 그거를 좀 잘하는 데가 알테오젠이에요. ABL 바이오도 좀 잘 알리고 있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스코텍은 소통을 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럼 아델과 오스코텍이 같이 팔았다는데 사노피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델이 다 가져가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델이 53%, 오스코텍이 47%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 먹기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왜 빠졌을까?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오스코텍인 줄 알았더니 아델이야? 뭐 이러면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는 가도하다 이제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12월 16일 요게 아마 마지막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클로징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ABL 바이오 좀 많이 빠지고 뭐 이제 알테오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빠졌는데 기술 수출 기대 연내 기대 이거는 좀 접으시는 게 맞고 내년을 보셔야 된다. 1월 달에 아마 올해 딜레이 됐던 거는 다 내년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 휴가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내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텍 기업 주가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분위기가. 아주 작은 회사들도 뭐 바닥에서 한 3배씩 오른 종목들도 있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내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개최까지는 저는 지금 12월 달 조정이 기회다. 오히려 1월 달에는 기회 봐서 잘 팔고 나와야 되는 1, 2월 달에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히려 지금은 좋은 종목이 빠지면 오히려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되냐가 바이오는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금리를 자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좀 튀어서 그렇긴 한데 결국에 지금 연준이 QT를 종료를 했고 12월 달부로 그리고 지금 12월 12일부터 단기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400억 달러를 사는데 다음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400억 달러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400억 달러가 시중에 풀리는 거죠. 거기에 지금 재무부 재정도 풀리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뭐 월급도 주고 뭐하고 하면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유동성 확대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이거 QE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QE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QE란 얘기 안 하고 하겠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뭐 자기들 포트폴리오 조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기 국채 산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지금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은 바이오 섹터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 가고 나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뭐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한번 북클로징부터 시작해서 손절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일라릴리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라릴리 묻은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잘 갔죠 올해. 그렇죠. 예. 일라릴리가 지금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부터 메시 치료제까지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노보노디스크 거 맞고 계신 분이 국내에도 거의 줄고 마운자로 맞는다고 다들 얘기하시죠. 제 주변에 이제 그거 맞는 분이 있는데 효과가 되게 좋다고. 예. 제가 봐도 효과가 좋아 보여요. 네, 쭉쭉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떻냐 물어봤더니 구역질라고 이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밥을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반 공기밖에 안 먹었더라. 결국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일라릴리가 너무 좋은데 네네.
그럼 내년에 JP모건에서 뭐가 유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작년에 올 초죠. 올 초에 그 핫 이슈는 ADC, 그다음에 AI는 여전히 있을 것이었고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세 개였는데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게 뭐 크게 바뀔 거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ADC 관련된 회사들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에너투가 이제 대표적인 그 다이치 산교의 ADC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제 여기도 한계를 느꼈는지 병용 치료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병용 치료가 지금 최근에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ADC 한계를 또 극복하려고 하는 뭐 DAC라는 개념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ADC가 당분간 좀 추세를 탈 걸로 보이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AI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종목 이름을 좀 보면 토모큐브라는 회사들도 많이 올랐고 뭐 3빌리언 이런 회사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최근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보면 막 그 세포 전처리 해주는 자동화 설비랑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야 저게 돈이 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술력은 있고 그러니까 장벽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어려운데 우리 옛날에 뭐 원심 분리기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원심 분리기 돌리는 게 거의 세포를 조금 더 관찰하기 쉽게 만드는 건데 세포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여러 성분들 중에 일정 부분만 뽑아내려고 원심 분리기를 쓰는데 세포가 잘못하면 터져버린답니다. 원심 분리기에서 글로벌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시총이 1조로 그냥 바로 가버리고 요즘에 바이오 쪽에서는 1조가 안 되면 회사도 아니다. 바이오가 2015년만 해도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게 거의 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10조는 가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지금 ABL 바이오가 10조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에임드 바이오는 그냥 상장하자마자 5조를 찍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좋은 기업들을 계속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